door will open. Seek and you will find. 10번째 물건입니다. 충남 예산군 예산업 토지와 매각이고 건축주는 최누구하고 윤누구로 돼 있습니다. 이 사실 보면 이게 강제 경매가 언제 시작이 됐냐면 21년도에 시작했죠. 사실은 제가 21년도 이거 시작이 됐을 때 거기 떨어졌을 때 제가 여기 현장 갔었습니다. 요새는 이제 현장을 잘 안 다니는데 예전에 다 여기 현장 갔었던 현장인데 이것이 허가가 났다가 허가 취소가 된 것이 얼마죠? 21년도에 낙찰을 받았을 때 22년도 2월달에 허가 났대 23년도에 허가 취소 났죠. 이 얘기는 그동안에 뭐냐면 자기네들끼리 소송을 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허가가 나놓고 소송을 하다 보니까 잔금 내지도 못하고 안 내지도 못하고 판결이 날 때까지 기다렸다는 얘기인데 허가 취소하고 유찰이 됐다는 얘기는 중간에 소송이 시작되다 보니까 낙찰 받은 사람이 나 안 할 테니까 돌려줘 하면 돌려주거든요. 돌려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판결이 나니까 지금 다시 경매로 나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얼마까지 떨어진다면 2,400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건물 매각주에 토지만 매각인데 건물은 건축물 과정이 있고 토지를 강제 경매로 집어넣는데 보니까 그 윤과 그 종중에서 집어넣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 윤우가 이 토지 주인으로 돼 있었는데 종중에서 그걸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개인 땅이 아니라 종중 땅인데 개인 이름으로 이름을 신청해놨다가 그 땅을 내놔라 해갖고 경매로 집어넣은 그런 사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모르긴 몰라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는 낙찰을 받아서 현재 살고 있으신 분한테다가 이 토지를 다시 매각하고 나오는 것이 거의 90%일 거예요. 그럼 얼마에 매각하는 판냐? 7,2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6천 정도의 감정가에 6천 정도에 팔겠다 하면 되고 건물 주인이 건물에 지금 안 산다고 하면 우리는 낙찰을 받아놓고 건물 주인을 상대로 철거와 지력 소송 내놓고 이 건물을 다시 경매로 집어넣어서 건물만 경매로 집어서 우리가 낙찰을 받고 내놓는다고 했을 땐 협상이 안 되면 시간이 한 2년 정도는 걸려요. 이게 2년 정도는 걸립니다. 왜? 건물을 내 걸로 만들어 가지고 건물을 다시 경매로 집어넣어서 그 건물을 내가 낙찰을 받아 가지고 제3자한테 팔아주다 보니까. 그렇지만 제가 보면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협상이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2,400까지 떨어졌으니까 한 2,500, 3,000 이런 정도의 낙찰을 받아서 거기에 있는 그 현재 건물을 살고 있는 사람과 협상을 하고 협상이 안 된다 그러면 소송을 하면서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면 소송을 안 하고 협상을 안 하면 건물은 내 거인데 넌 땅만 샀잖아 어쩌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왜? 부동산에 대한 법을 잘 모르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우리가 건물 철거하고 나가고 철거하고 나갈 때까지 진료를 달라 하고 소송을 하게끔 되면 그때서야 소장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자기 아시는 변호사나 법무사한테 의뢰를 해보니까 이거 뭐 철거하고 지존해놔야 돼? 그러면 그분들이 되게 이건 땅 주인하고 협상하는 게 맞습니다 하면은 대부분 협상을 합니다. 이런 것이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 매주 화요일 날에 제가 특수경매 강의를 한다고 했을 때에 그러한 사례가 있거든요. 광고를 하는 것 같지만 그냥 광고하는 겁니다. 광고하는 거 아니면 광고하는 거예요. 뭐 3,990원 내고 멤버십에 들어가서 다 보면 그러한 실전 사례가 다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중해서 그 정식으로 강의를 듣지 않아도 집에서 시간 날 때마다 한 15분에서 20분마다 한 건 한 건씩 그렇게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냥 유튜브 하게끔 되면 가입하시죠가 나오거든요. 회원 가입하게끔 되면 카드 결제하라고 나와요. 3,990원. 그럼 3,990원 결제를 하게끔 되면 제가 지금 현재 회원 모집을 해서 올려놓은 것이 한 3, 40강의가 되고 지금 계속해서 이틀에 한 번씩 계속해서 올리기 때문에 이달 말 되면 한 100강의가 넘어 올라갈 거예요. 그렇게끔 되면 그런 모든 사례가 다 나오게끔 돼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가입을 해서 이렇게 한번 실전 사례를 보셔도 됩니다. 이것도 그런 건물 매각지에 토지만 나오고 건물주로 상대로 협상을 하고 소송을 내게끔 되면은 다시 협상한 사례가 이런 경우가 수십 건이 실전 사례에 나오게끔 됩니다. 질르지만 마시고 들어가셔서 이거는 목적이 건물 주인에게 한 6천만 원 정도 깎아달라면 한 5천만 원 정도라도 주고 팔고 나오겠다는 마음에 입찰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건축물 관리장을 보게끔 되면 여기 보면
최 누구 윤 누구가 나와 있죠. 보면 이렇게. 근데 건축물 관장에 보면 건물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또 웃기는 게 내가 보면 감정평가사가 뭐라고 이 감정평가를 했냐면 지적도상 맹지나 본권 북쪽으로 약 2, 3m의 관습법상 도로를 있죠. 여러분이 보면 이렇게 감정평가사도 틀린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전에 감정평가사가 옆집을 감정해갖고 나가 옆집을 낙찰받은 줄 알았더니 나중에 소송을 해봤더니 옆집이 아니고 그 옆집이 나온 거를 이 옆집으로 잘못 감정평가한 경우도 있어서 감정평가한 거하고 낙찰받은 것은 그 옆집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제가 상당히 자세히 보게끔 되는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맹지라고 나와 있죠. 도로법에. 근데 자 보십시오. 여기 도로로 돼 있죠. 요게 노란 게 도로죠. 요 우리가 땅을 낙찰받는 거죠. 여기 앞에 지적도상 이렇게 있죠. 요 지적도상 있는 요 땅이 뭐 어디죠? 뭐로 돼 있죠? 도로로 돼 있죠. 그다음에 누구죠? 군유지로 돼 있죠. 근데 무슨 지적법상 도로가 맹지에 도로법에 도로가 있고 군유지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 감정평가사가 잘못한 거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맹지라는 거 절대 걱정하지 말고 파는데 아무 문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시내 가운데예요. 중심가입니다. 대로변에서 한 블록 뒤에 있는 옛날 집이에요. 이렇게 옛날 집입니다. 대로변에서 한 블록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자, 11번째 물건을 모시겠습니다. 중랑구 상봉동의 토지 건물 25분의 9 지분 매각입니다. 상당히 좋더라고요. 여기 보시게끔 되면 가장 핵심이 여기 임차인이 이렇게 4명이 있죠. 4명인데 여기 보면 김 누구가 있는데 뭐가 있죠? 대항력이 있죠. 근데 얼마에 넣었죠? 2007년도에 넣었죠. 그 다음에 학정도 없고 배당도 없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전입자가 2007년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면 근저당이 언제 했죠? 2016년도에 했죠. 그러면 국민은행에서 여기에 있는 대출을 해줄 때 대출 해주기 전서부터 있는 김 누구가 있는데 이게 이 김 누구가 임차인이라면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겠느냐고요. 쉽게 얘기하면 김 누구는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딸.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게끔 그건 가족관계 증명서에서 여기 전입자가 누구 있다니까 국민은행에서 대출해줄 때 누구야? 그럼 여기 있어도 상관없다고 했기 때문에 대출해줬기 때문에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확정도 없고 배당도 없는 거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전입이 돼 이거 무시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머지 무슨 하백홀딩스라는 곳이 있는데 이런 곳이 있는데 대항력이 전부 다 없기 때문에 보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자 보시게끔 되면 임의 경매가 2억 4,500이죠. 청구 금액이.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취하시킬 확률이 아주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에 계신 분이 이 집을 지키려면 자기가 공정우선 매수를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우리 낙찰자의 거를 다시 사야 되는 건데 만약에 경우에 여기에 있는 건물 주인이 아주 경매를 잘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아마 공정우선 매수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잘 모르시는 분이라 그러면은 취하를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뭐 낙찰자한테 어떻게 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제가 실전 사례 보시게끔 되면 아까 얘기한 그 3,990원 주고 낸 걸 실전 사례 보면 낙찰을 받지 않습니까?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일주일 있으면 낙찰 허가 나고 또 일주일 있으면 허가 나 또 이제 이 신청 기간이 끝나게끔 되면은 여기서 사시는 분하고 가서 주인 노릇하고 협상을 해서 그 협상자하고 협상을 하게끔 되면 그 사람이 잔금을 안 내게끔 하고 나에게 입찰 보증금하고 위로금을 얼마 준다고 내가 잔금을 안 내게끔 하고 그 사람이 공정우선 매수로 신청을 해서 공정우선 매수로 낙찰을 받을 수 있게 우리는 도와주고 받았던 경우도 꽤 많습니다. 위치가 상당히 좋아가지고 집 상태도 상당히 좋아갖고 이거는 취하를 시키지 않고 da 봐서 나누자고 하더라도 상당히 돈이 되지 않겠는가 보는 건데 여기 보게끔 되면 상봉역이 있죠. 상봉역에서 직선거리 90m거든요. 그러니까 도보거리 150m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상봉역이 여기 두 개가 있죠. 하나는 무슨 역이 있죠? 상봉역, 경충선 항봉역이 있고 뭐야? 강의 중앙선역으로 상봉역이 두 개가 있는 그 상봉역인데 보면 안타까운 거는 이 남쪽이 주출입구가 많은데 북쪽에 주출입구 여기 하나 있는 것이 보면 한 직선거리 90m
도보거리 150m인데 집 상태는 상당히 좋아요. 요 뒤에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건 뒤 건물입니다. 요 앞에 있는 건물 리모델링해서 싹 깨끗하게 만들었고, 다시 말하면 제가 보기에 2층은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아까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을 내서 사무실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1층은 그냥 거기 거주하는 사람하고 식구들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현장 가서 보지는 않았지만 집 상태도 좋고, 여기 앞에가 마지막 초등학교고 상복역하고 가깝기 때문에 서울 시내에서 상복역하고 가까운 이런 것이 이렇게 지분으로 나온 것이 아파트 못지않게 상당히 좋다는 얘기고, 이거는 청구 금액이 많기 때문에 취하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낙찰자하고 협상을 하는 게 맞고, 협상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고,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해도 괜찮고, 상대편에게 우리 지분으로 상대편 지분만 해서 상대편 것만 경매로 신청해서 우리가 공유자 우선 매수로 갖고 올 수도 있어요. 워낙에 집 상태나 위치나 좋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이 경제적 능력이 조금 있으신 분은 이런 걸 한번 투자를 해도 괜찮겠는가 생각해서, 빨리 끝나면 그냥 몇 배 벌고 끝나는 거고, 시간이 끈다고 하면은 몇 천 정도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교수님 저기서 교수님 조금 전에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 네. 근데 낙찰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뭐 좀 위로금을 받고 이렇게 나중에라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은 법정 그 자리에서 신청에 있어요. 아니, 그게 맞는 얘기인데, 예. 공유자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안 하면 우리가 낙찰을 받는 거 아닙니까? 예, 예. 낙찰을 받았는데 우리가 잔금을 안 내면 다시 재경매로 나올 거 아니에요. 예, 예. 재경매 나올 때 이 공유자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하게끔 되고 우리는 잔금을 안 내버린다 이런 얘기죠. 이런 실전 사례가 그때도 매수 신청이 가능하네요. 가능한 거죠. 그거는. 딱 그 자리 법정 그 자리 쌓이고. 아니, 그 자리가 아니죠. 왜냐하면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낙찰을 받았으니 우리가 최고가 매수인이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러면 내려도 되는데 우리는 잔금을 내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잔금을 안 내지 않습니까? 예. 안 내면 할 수 없이 법원에서 다시 재경매 나올 거 아니에요. 예, 예. 재경매 나오게끔 되면 그때는 그 공유자가 공유자 우선매수 신청할 수가 있죠. 아, 예,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낙찰을 받았을 때는 공유자 우선 매수 들어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낙찰가로 우리가 최고 매가 매수인이 되는 거예요. 예, 보증금은 몰수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보증금 몰수가 되는 거죠. 예. 쉽게 해서 우리 먼저 번에 우리 제주도 거 우리 공천 낙찰을 그때 낙찰 받으셨고, 우리 이 사장님이 가서 협상을 하고 우리 잔금 안 내고 그 보상 다 받고 입찰 보증금 뛰더라도 입찰 보증금하고 위로금 다 받고 잔금 안 냈던 실전 사례가 있잖아요. 우리 이 사장님 가서 협상하셨고 우리 김 사장님이 가서 낙찰 받으셨었잖아요. 제주도 거. 이것도 딱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어떤 보면 우리처럼 경매를 많이 아시는 분들이 그 집 주인인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우선 매수를 하는데, 평상시에 경매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던 분이 갑자기 이렇게 경매를 나오게끔 되면 내용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그런 행동을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낙찰을 받고 이렇게 하고 당신이 이렇게 한다면은,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다가 입찰 보증금을 물어주더라도 자기네들이 손해가 적은 방법을 결정할 거 아니에요. 예, 예. 지금 1,800 플러스 위로금 내가 한 2,300. 그런데 이게 뭐 2,300을 달지 2,500을 달려든지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니죠. 근데 이거는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한테 들어가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 보증금을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배당에 그 사람들 같이 위로금 주는 것만 손해라는 거죠. 배당에 자기들 같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배당을 받으면서 다시 자기들이 받아가는 거니까. 예, 그 경민한테 주인한테 들어가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집 상태가 상당히 깨끗하고 좋잖아요. 예, 예. 이거 보면은 여기 보면은 그 지하철 시설물 소유자라고 하는데 네, 아니 뭐라면 그 얘기 뭐냐면 이 집 밑으로 지하철이 지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기에 그러면 GTX 뭐 하는 것이 한 30m, 50m 이하로 가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거니까 이 건물 지하 한 30m에 50m에 지하철이 지나가고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내가 보면 100층짜리 빌딩을 짓기 전에는 그 밑에 지하철 지나가는 거하고 우리 아무 관계가 없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다음 걸 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2번째 물건은 이거는 뭐예요? 포천시 서른동의 섬유 공장인데
여기 보시겠거든 토지가 얼마? 490평, 건물이 260평입니다. 아까 거보다는 땅이 상당히 작은데 총 금액도 작죠. 보게끔 되면 이게 얼마죠? 6억 9,600이죠. 근데 자 보시면 6억 9,600인데 여기는 감정 가격이 토지 감정 가격이 얼마죠? 9억 4천이죠. 다시 말하면 일반 대지를 감정가 9억 4천짜리를 7억 주고 사서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공장으로 월세를 주면서 기다렸다가 적당한 가격에 감정가 정도, 토지 감정가 예를 들어서 9억 4천인데 9억 5천 이렇게 돼서 내놓고 월세를 받으면서 기다렸다가 우리가 투자한 금액에 대출을 받으면서 이자를 받으면 월세를 받으면서 월세를 가지고 이자를 내면서 기다리면서 적당한 가격에 매도하고 나오면 좋지 않냐 이런 얘기. 쉽게 얘기하면 저한테다가 땅을 투자하겠다고 좋은 땅을 골라달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건물 없이 그냥 땅. 근데 참 희한한 게 건물 없이 그냥 땅은 49%까지 안 떨어져요. 근데 참 희한하게 기반시설을 만들어 놓은 도로도 있고 전기도 있고 배수로까지 만들어 놓은 공장인 경우에는 희한하게 49%까지 떨어진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제외하고 땅 가격만 보고 투자했을 때는 일반 땅 공장용지나 학용지나 창고용지에 투자하는 것보다 기반시설이 다 만들어져 있는 땅은 얼마나 좋으니 땅을 투자하는 사람 중에서 제일 좋은 게 이런 거예요. 월세를 받는, 아니 여러분들이 임야든지 낙찰을 받아서 10억짜리를 5억 주고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거를 누가 월세를 주는 거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다 건물을 지려면은 건축 허가 받아야죠, 개발 허가 받아야죠, 기반시설 만들어야죠. 다 그것이 낙찰 받는 가격 말고 외로 들어가는데 공장 낙찰 받으면 기반시설 다 돼 있죠. 월세를 주면서 월세 받을 수 있죠. 땅을 투자하는데 이것만큼 좋은 투자가 있냐. 그러니까 공장을 투자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땅을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입찰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토지가 세 필지고 여기 보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없는 것이 2명인데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없죠.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여기 보면 부동산 현황 이렇게 된 거 잡아놨고 여기 보게끔 되면 뭐로 내놨죠? UH 유동화 회사 해서 8억 7,400으로 넘어가서 청구가 돼 있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할 때는 이게 유동화 회사에서 이게 채권을 넘겨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유동화에서 넘어갔을 때 넘겨받는 것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유동화 회사하고 협상을 해서 내가 얼마 입찰을 들어갈 때인지 하고 입찰 보증금을 맡기고 그 맡긴 걸 가지고 입찰 낙찰 받으면서 협상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유동화 회사를 통해서 이거를 물건을 전부 다 사놓고 그 유동화 회사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거를 우리는 대출을 받으면 질권 설정을 다시 또 해놓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거를 우리가 다시 낙찰을 받을 수가 있는 방법이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 제한테서 부산에서 수강하신 분들이 유동화 회사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에 유동화 회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한테 얘기하면 그분하고 연락을 해갖고 그 법인세는 줘야 되겠죠. 주면서 그 유동화 회사를 해서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 그냥 입찰에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유동화 회사하고 막바로 협상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어떤 식으로 내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판단해서 저한테 미리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한번 다리를 놔드릴 수는 있습니다. 도와드릴 수는 있다 이런 뜻이죠. 또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중간에 무슨 유동화 회사를 하고 연락을 시켜준다든지 또 이거를 낙찰을 받게끔 제가 도와주고 한다고 해서 여태까지 제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따로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컨설팅 비용으로 당신 낙찰 받았으니까 컨설팅 비용 내가 하는 것이 없으니까 마음 놓고 의논하시라는 겁니다. 저한테 다 낙찰 받았다고 하는 걸 속일 필요가 없어요. 왜? 컨설팅 비용 달라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전 처음부터 이 추천 물건을 강의할 때 마무리하는 걸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해결해 주는 방법을 도와주겠다. 어떻게 하면 되겠다. 해결은 본인이 하지만은 내가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걸 도와주는 것을 내가 해주겠다. 이런 약속하에 추천하는 거고 그 약속하에 여러분들도 입학하신 겁니다. 네가 추천했으니까 네가 해결해줘. 이거는 곤란합니다. 여기도 보면 거의 인턴체인지까지 직선거리 한
500m 되다 보니까 여기 도로가 여기 인터체인지 올라갈 때까지 포천에 올라갈 때까지 제가 보기에는 자동차 거리로 한 1km? 1km에서 2km 정도 되니까 여기는 바로 올라탈 수 있는 거죠. 공장이 있고 여기 보니까 진입도로가 이게 넓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도로로 쓰고 공장으로 쓰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나쁘지 않냐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면은 이걸 진입도로를 이렇게 실질적으로 쓰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 보면 이렇게 뭐가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뭘로 돼 있죠? 장으로 돼 있죠. 다시 말하면 여기다가 건물을 질 때 실질적으로 도로로 쓰지만 이 땅하고 합쳐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이거 도로로 만들어 놓지 않고 장으로 만들어 놨다는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고 제가 도로를 봤더니 한 7.8m 되더라고 넓이가. 큰 화물차도 들락날락 걸을 수 있게끔 만들었고 그 현재 도로로 쓰고 있는 것도 지목이 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공장을 질 때 건폐율과 용적률에 다 포함해서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섬유 공장이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2층의 일부는 이렇게 사무실로